내일 7월 10일 우리나라 반도체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 벌어져요.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근데 상장을 코앞에 둔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5%를 넘어 8% 넘게 빠졌거든요. 호재라던 상장을 하루 앞두고 오히려 주가가 무너진 거예요. 게다가 세계적인 투자은행 UBS는 대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 상장된 SK하이닉스를 팔고 미국에 상장되는 걸 사라 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지금 SK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거예요.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한국 주식 팔라는데 나도 팔아야 하나? 근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저는 이 UBS의 발언이 그리고 이 상장이라는 사건 자체가 앞으로 몇 달간 우리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갈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봐요. 그 신호를 제대로 읽으면 지금 뭘 준비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딱 하나의 주제로 깊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이 상장이 뭔지 쉽게 짚고 갈게요. SK하이닉스가 내일 상장하는 건 정확히는 ADR이라는 형태예요. 한국 주식을 미국 투자자가 사려면 원래 한국 계좌 만들고 환전도 하고 복잡하잖아요. 그 불편을 없애서 미국 증시에서 달러로 바로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일종의 교환권이에요. 이번에 SK하이닉스는 신주를 새로 발행해서 이 ADR을 만들었는데 규모가 우리 돈으로 약 45조 원이에요. 상장 하나로 45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회사로 들어오는 거예요. ADR 한 주가 대략 166달러 수준이고 10주를 합치면 한국 본주 한 주에 해당하는 구조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걸 풀어볼게요. 왜 UBS는 한국 주식을 팔고 미국 걸 사라 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UBS가 이렇게 말한 이유예요. SK하이닉스가 나빠져서가 절대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UBS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SK하이닉스 ADR을 사고 한국 본주를 파는 것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래다. 꽤 강한 표현이죠. UBS 논리는 미국 ADR이 한국 본주보다 더 비싸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미국에는 SOXX 같은 초대형 반도체 ETF들이 있는데 규칙상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주식을 담아야 해요. ADR이 상장되면 이 거대한 펀드들이 기계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거예요. 둘째, 그동안 한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웠던 미국 개인 투자자들, 한국 주식은 취급 안 하던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게 돼요. 완전히 새로운 수요가 열리는 거죠. 셋째, 이게 중요한데요. 한국 본주랑 미국 ADR 사이에 자유로운 전환이 막혀 있어요. 원래는 싼 걸 사서 비싼데 팔아 격차를 메우는 차익 거래가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외환 규제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ADR의 수요가 몰려 비싸져도 그 프리미엄이 안 좁혀지고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만 TSMC도 우리랑 비슷한데 TSMC의 미국 ADR은 대만 본주보다 항상 5%에서 8% 비쌌습니다. AI 랠리가 뜨거웠을 땐 그 프리미엄이 25%까지 벌어진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UBS는 SK하이닉스도 ADR에 프리미엄이 붙을 테니 이왕이면 더 오를 ADR을 사는 게 유리하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읽어야 할 게 뭘까요? 어제 본주가 빠진 건 일부 글로벌 자금이 어차피 ADR이 더 오를 거니까 본주는 미리 팔고 ADR로 갈아타자 하면서 미리 움직인 영향이에요. 회사가 나빠져서 빠진 게 절대 아닌 거죠. 자, 생각해보세요. 인기 없는 주식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아무도 안 쳐다보는 주식은 미국에 상장해도 그냥 조용할 뿐이에요. SK하이닉스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반도체 회사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본주랑 ADR은 결국 같은 회사예요. 가격 차이는 나도 주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장기적으로는 두 가격이 비슷하게 수렴해요. 그러니까 지금 본주를 들고 계신 분들이 겁먹고 던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봐요. 어제처럼 리포트 하나에 본주가 출렁이는 지금 같은 순간이 길게 보면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는 구간일 수 있어요. 회사의 본질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단지 수급 이슈로 가격이 눌리는 거니까요. 이런 노이즈 뒤에 있는 진짜 그림을 보는 사람이 결국 기회를 잡는 거예요.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이 상장을 어떻게 보는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국내 대신증권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390만 원으로 올렸어요. 지금 주가가 200만 원 초반인 걸 생각하면 상당한 상승 여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거로는 ADR 상장 임박, 이익 전망 상향,
주주 환원 강화를 들었고요. 특히 이 상장을 두고 경쟁사랑 똑같은 조건에서 평가받을 기회다라고 했어요. 지금 SK하이닉스는 세계 HBM 1위인데도 미국 경쟁사 마이크론보다 싸게 평가받아 왔거든요. 지난 13년간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보다 평균 35% 높게 평가받았어요. 단지 미국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쉽다는 이유만으로요. 근데 이제 SK하이닉스도 같은 미국 시장에 서게 되니까 이 억울한 저평가가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력은 더 좋은데 그동안 덜 받았던 평가를 제대로 받게 되는 자리인 거죠. 그리고 이 상장이 만드는 진짜 큰 변화는 따로 있어요. 바로 돈이에요.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에 이미 빚 빼고 남는 연금이 35조 원이었어요. 여기에 이번 상장으로 45조 원이 더 들어와요. 그럼 단숨에 80조 원이 되고요. 2분기에도 50조 넘는 순이익이 예상되니까 회사가 목표한 순현금 100조 원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반도체 회사가 현금 100조를 손에 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부터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 100조라는 돈이 앞으로 뭘 만들어낼까요? 배당잔치? 아니에요. 회사가 직접 밝혔어요. 이 돈을 미래를 위한 설비에 투자해 쓰겠다라고요. 이걸 캐펙스라고 불러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청주 공장 같은데 공장 짓고 장비 사는데 쓰는 돈이에요.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만이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마이크론도 전 세계 메모리 회사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AI 때문에 메모리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거든요. HBM은 물론이고 일반 D램 낸드까지 전부 공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공장을 더 지어서 생산을 늘려야만 하는 거예요. 설비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2026년 D램 설비 투자만 500억 달러가 넘을 걸로 봐요. 이건 지난 5년 평균보다 60% 넘게 많은 규모입니다. 이번 캐펙스 사이클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이렇게 삼성이랑 SK하이닉스가 공장을 짓고 장비를 사들이면 그 돈은 누구한테 갈까요? 바로 그 장비를 만들고 그 공장에 소재를 내는 회사들이에요. 지금 시장엔 다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대장주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대장주들이 100조를 쏟아 부을 때 그 돈을 받아 챙길 그 아래 회사들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장주는 이미 많이 올랐지만 이 소부장 회사들은 아직 온기가 안 왔거든요. 지금부터 세 곳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테스입니다.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주요 고객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고요. 이 회사가 뭘 하냐면요. 반도체를 만들 때 웨이퍼 위에 아주 얇은 막을 입히는 증착 공정이 있는데 거기에 쓰는 장비랑 반대로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식각 장비를 만들어요. 반도체를 만들려면 이런 공정을 수백 번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을 새로 짓거나 라인을 늘리면 이 장비를 반드시 사야 해요.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면요. 공장을 지으려면 건물만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을 이 장비로 채워야 하니까요. 그래서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국면에서 제일 먼저 직접 수혜를 받는 게 바로 이런 장비 회사예요. 특히 요즘엔 HBM을 만들려고 D램 생산을 늘리고 있는데 여기에 테스의 증착 장비 수요가 따라붙어요. 반도체 장비 시장 자체가 올해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테스처럼 국내 대표 장비 회사한테는 일감이 늘어나는 구간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반도체 장비는 주문받고 나서 실제로 만들어 납품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SK가 상장으로 돈을 확보하고 투자 계획을 세우는 이 시점이 장비 회사 입장에서는 주문이 밀려들 걸 미리 준비하는 단계예요. 실적 반영은 그 뒤고요. 그래서 지금 장비 회사를 미리 봐두는 게 선행적인 접근인 거죠. 그러니까 테스는 SK하이닉스가 확보한 그 100조 원짜리 실탄이 실제로 공장과 장비로 바뀔 때 가장 먼저 주문서를 받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조정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거래량을 동반하는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때를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조정 그리고 이런 반등, 눌림목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만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역시나 준비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오늘의 대장 종목인데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우리가 단타적으로 접근하는 종목이 아니라 스윙적인 접근으로, 그래서 조금은 길게 들고 가더라도 수익은 단타보다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으로 발굴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점 부근에서부터 지속적인 조정으로 가격이 굉장히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대로 외인과 기관의 보유 수량 자체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 역시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누가 사고 있다? 외인과 기관들이 사고 있고, 이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가격이 떨어져도 이 매도를 던지는 압력이 줄어든다. 즉, 이 세력들이 개미털기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미털기가 끝나게 되면서 현재 자리에서부터 반등이 나와줄 그런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장 종목으로 들고 나왔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 리포트에도 그리고 경제방송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종목이기에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자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댓글에 구독이라고 두 글자 하나만 적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이 링크 보이시죠? 이 링크 클릭하고 나오는 설문조사 간단히 30초 정도만 참여하시면 제가 확인한 이후에 참여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우리가 종가 베팅 전략으로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 그리고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리에서 개미털기가 끝나게 되면서 단기 이평선이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려는 그런 골든 크로스의 형태를 현재 보여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봉이 두 차례 정도 더 나와주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상승 추세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저점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지금 이 저점 자리에서 종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셔도 되니까 전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대장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해보고 그 다음은 한솔케미칼이에요.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세정용 과산화수소를 국내 점유율 70%로 삼성 SK에 오래 독점 공급해왔어요. 이 회사는 반도체를 만들 때 쓰는 화학 소재를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과산화수소인데요. 반도체는 만드는 과정에서 표면을 계속 깨끗하게 씻어내야 해요. 미세한 먼지 하나만 붙어도 불량이 나니까요. 그때 쓰는 세정용 초고순도 과산화수소를 한솔케미칼이 국내 1위로 만들어요. 이 회사가 장비 회사인 테스랑 다른 점이 있어요. 장비는 공장을 새로 지을 때 한 번 크게 사면 되지만 소재는 반도체를 만드는 내내 계속 소모돼요.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고 생산량이 늘수록 이 과산화수소가 계속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메모리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면 공장을 풀가동할 테니 소재 수요도 같이 폭발하는 구조죠. 그래서 정리하면 세정용 과산화수소 국내 1위에 프리커서라는 첨단 소재도 만드는데 이건 반도체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더 많이 더 비싸게 팔려요. 국내뿐 아니라 대만 TSMC, 북미 파운드리로도 공급을 늘리고 있어요. 증권가에서는 이 회사가 올해 매출 1조 원을 넘기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걸로 봐요. 소재 매출 비중이 워낙 높아서 이번 캐펙스 사이클에 안정적인 수혜주로 꼽히는 회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심텍입니다. 반도체 기판을 만드는 회사예요. 오늘 주제인 SK하이닉스 그리고 엔비디아랑 직접 연결되는 회사고요. 기판이 뭐냐면요. 반도체 칩을 그냥 기기에 바로 붙일 수는 없어요. 칩이랑 메인보드 사이를 연결해주는 받침대 같은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기판이에요. 칩에서 나온 수많은 전기 신호를 촘촘하게 연결해주는 아주 정밀한 부품이에요. 심텍이 지금 왜 뜨겁냐면요. 오늘 얘기의 핵심인 SK하이닉스 그리고 엔비디아랑 직접 연결되거든요. 엔비디아가 만든 소캠이라는 새로운 메모리 모듈이 있어요. AI에 최적화된 저전력 메모리인데 HBM을 잇는 차세대 AI 메모리로 주목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캠에 들어가는 기판을 심텍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회사 모두에 납품하는 자격을 따냈어요. 세 회사가 다 심텍 걸 쓴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요즘 AI 데이터 센터에 저장 장치 수요가 폭발하잖아요. 그 SSD에 들어가는 기판도 심텍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심텍은 AI 메모리랑 저장 장치 이 두 군데에서 동시에 수요가 몰리는 회사인 거예요. 실적을 보면 최근 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배 넘게 뛰었어요.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이익이 확 늘어나는 그런 구간에 들어선 거예요. 정리하면 이 세 회사가 이렇게 연결돼요. SK하이닉스가 상장으로 100조 실탄을 확보하고 그 돈으로 공장이랑 장비를 산다. 그럼 그 장비를 테스가 되고 그 공장에 들어갈 소재를 한솔케미칼이 되고 거기에 만들어진 칩을 받쳐줄 기판을 심텍이 만든다. 대장주가 쏟아붓는 돈이
이 세 회사로 순서대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할 건 이미 다 아는 대장주가 아니라 그 100조가 흘러 들어갈 그 아래 회사들이에요. 장비를 대는 테스, 소재를 대는 한솔케미칼, 기판을 대는 심텍. 남들이 SK하이닉스 주가가 올랐네 내렸네 할 때 저는 그 돈이 다음에 어디로 흘러갈지를 먼저 보자는 거예요. 물론 이 세 종목도 반도체 업황에 따라 오르내림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심텍은 단기 급등이 컸고 투자 경고 지정 이력도 있는 만큼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 더 신중하게 봐야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쫓아가기보다는 이 큰 흐름을 이해하시고 조정이 올 때마다 차분하게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면 좋겠어요. 남들이 아직 안 볼 때 그 돈이 다음에 어디로 흘러 들어갈지 먼저 보는 것. 그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이 가져가실 한 걸음 앞선 시선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구독자분들만을 위해 오늘 영상에서 공개한 종목들에 대한 타점도 같이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타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시간 수급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제가 운영하는 내일의 투자 소식 소통방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은 제가 직접 그리고 100% 무료로 일체 돈 한 푼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방이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시장에 등장한 이런 실시간 재료나 뉴스들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이 관심 종목을 공유해드리면서 지금 시장의 수익을 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7월 9일 오전 9시 18분에 제가 내일의 투자 소식 소통방 이 방을 통해서 관심 종목 가온칩스를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이후 9%가 넘는 급등이 나와주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 아무 이유 없이 말씀드린 게 아니죠. 보시면 7월 9일 전인 7월 7일에 이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고 같이 공부를 해봤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점이 나오자마자 소통방을 통해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소통방에 참여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7월 9일 이 가온치수 종목으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7월 8일 오전 9시 2분에는 심텍 종목이 말씀드린 이후 7% 넘게 급등이 나왔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6월 25일 더 전부터 미리 영상을 통해 공부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도 역시나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7월 7일에는 GS건설로 5%, 7월 6일에는 GNC에너지 종목으로 9.91%, 7월 3일에 대원자선 7%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시장에 나오는 급등 종목들 이 내일의 투자 소식 소통방을 통해 공유가 되고 공유된 종목들이 실제 급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일단 이 방에 입장하셔서 제가 어떤 내용들 브리핑하고 어떤 종목들을 주는지 그 종목들이 실제로 오르는지 확인해 보시고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신뢰가 간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이 내일의 투자 소식 소통방 입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면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영상 있죠. 영상 밑에 댓글에 제가 고정 댓글 하나 남겨드렸습니다. 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바로 이 무료 주식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방에 입장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의 대장 종목들까지도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이라면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다 라고 판단하에 제가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장주와 그리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지금 이렇게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꼭 전부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